예, 종목별로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저의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숨 좀 고르셨어요? 제가 시간 좀 착각해가지고. 숨 좀 고르시라는 의미에서 네.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제약바이오주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가 결과적으로 잘 나가줘야 코스닥도 더 강세를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도 좀 신나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뭐 뉴스별로 좀 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생각만큼 잘 안 가주다 보니까 좀 속상해하실 것 같고 다만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염승환 차장께서도 그 전에 JP모건 헬스케어 얘기하기 직전부터 의외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할 네.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이후로 한울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그 1차 평가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이제 임상 실패 쪽으로 네. 좀 얘기가 되다 보니까 글쎄요 좀 충격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들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? 오늘은 뭐 물론 다행히 좀 제약바이오가 반등해서 좀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이제 이런 사스나 뭐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그럴 때 항상 제약바이오가 중심에 많이 섰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나오더라도 관련 테마주들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고 그 외에 그 관련주들은 좀 빠지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예. 결국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이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뭔가 기술 수출과 관련된 뭔가 이벤트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. 그게 지금 단 한 건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뉴스상으로는 이게 되지 않을까? 이런 좀 기대감들이 높았는데 지금 뉴스는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계약 체결한 기업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그 주가에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신약 개발을 하면 좀 성공하는 쪽으로 좀 많이들 보셨는데 예. 지금은 이제 그런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것 같고 실제 좀 돈 버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제약주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꼭 이럴 때,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영 안 가고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때 그렇다고 이쪽 분야를 아예 버릴 수 없으니까 그나마 얘기하는 게 전통적인 제약주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 좀 R&D도 어느 정도 하는 기업들을 찾게 되는 건데 굳이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신약 개발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. 거기서는 좀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존 제품에서 돈은 버는데 그 바이오 리스크가 좀 워낙에 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일단 좀 신약 개발보다는 기존의 이제 제품에서 돈을 버는 좀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.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저는 보령제약입니다. 보령제약 같은 경우 이제 고혈압 치료제인 그 카나부가 장기 흥행을 좀 계속 지속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갤포스라든가 용각산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물론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그 보령 바이젠셀이라는 그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회사니까 리스크가 조금 제한돼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크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. 기존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부가 어쨌든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워낙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령제약 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으로 보령제약 얘기를 해주셨어요. 카나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갤포스나 용각산처럼 매출을 계속 내주고 있던 종목군이 있기 때문에 보령제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글쎄 어떤 걸 보고 계세요? 그 동국제약인데 근데 요새 많이 좀 알려지긴 했는데 네. 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좀 주가가 빠져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이게 그 다들 아실 거예요. 인사돌 아시죠? 네. 마데카솔. 저 그리고 항상 입 아프면 이제 오라메디 항상 바르는데 네. 그걸로 유명했는데 그걸로 워낙 돈을 잘 벌어요. 버는데 이제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뭐 주가 올라가겠습니까? 네. 기존에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데 근데 이 회사가 그 센텔리안 24라는 예. 화장품을 출시했어요. 네네. 근데 이게 홈쇼핑에서 대박이 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마데카솔을 이용한 이제 그 마데카를 크림이라 그러니까 이름이 마데카 크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르면 그러니까 마치 보톡스처럼 약간 그래요? 이제 피부가 이 주름이 개선된다고 해야 될까요? 예. 그게 이제 잘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.
그래가지고 홈쇼핑에서 대박이 났고 저 지난번에 그 안신 앵커가 인기 있는 종목에서도 이 동국제약 브리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줬던 사진이 바로 이 제품이었고 네, 맞습니다. 방금 전에 저희 담당 PD도 써봤는데 효과가 좋았더랍니다. 그래요? 예. 팔리는 이유가 진짜 있긴 있었네요. 근데 이게 온라인하고 홈쇼핑에서만 잘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달에요. 올리브영이 드디어 입점이 됐어요. 여기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 오프라인에도 판매가 그쵸.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좋은데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좀 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이게 실적이 지금 4분기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데 16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거든요, 기존에. 네.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높게 본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200억을 지금 예상으로 바꿔버렸어요. 그리고 올해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.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는 어쨌든 마데카 크림의 이제 고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 제품들도 워낙에 단단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보령하고 동국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 리스크가 없는 가운데 기존 제품만으로 돈을 잘 벌고 있고 특히 동국제약은 거기에 화장품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모멘텀이 확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신약 쪽에 보지 마시고 이제는 진짜 돈 버는 기업에 다들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화된 기업들 위주로 지금 요즘에 보면 뭐 제가 소개는 안 해드렸지만 그 LNC 바이오라는 기업도 있어요. 네. 그 기업도 실제로 돈 버는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계속 올라가는 게 결국엔 이제 진짜로 데이터 확인된 것만 투자하겠다는 심리가 강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이런 쪽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들 바닥은 찍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모멘텀 상으로는 좀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렵다는 건 네.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바닥이 어딘지 네. 참 알기 쉽지 않은 업종군이다 보니까 기존에 좀 매출이 있고 좀 흥행하는 제품이 있는 쪽으로 한번 제약바이오주들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줬고요. 그 포인트와 함께 보령제약과 동국제약 또 얘기를 해줬으니까요. 저희들도 관심 가지면서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업종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글쎄요 업종군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IT가 전반적으로 주도를 했었고 중국 소비주들도 뉴스가 나오면서 함께 강세를 기록했었는데 약간 주춤해지면서 좀 빠른 약간 단타성의 순환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다시 펀더멘털을 보자라는 얘기를 좀 기본으로 네. 돌아가서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또 실적인데 관련해서는 좀 매력적인 기업들이나 뭐 투자 전략이 혹시 있으세요? 그러니까 많이는 없는데, 그러니까 많이 없어서 저는 투자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렇게 선택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더 쏠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잘 찾으셔야 되겠고, 사실 우리가 지금 업종 보면 중국 소비자하고 반도체가 주도주는 건 누구나 아시잖아요. 근데 네. 중국 소비도 이제 폐렴 때문에 좀 꺾였지만 오늘 반도체는 여전히 가고,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그러면 얘네들 좀 너무 올랐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나? 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, 예. 근데 사실 업종을 뜯어보면 마땅히 할 게 없어요. 이렇게 뭐 그쵸. 정말 특출나 보이거나 그런 거. 그러니까 게임도 보시면 NC 소프트만 잘났지 나머지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업종보다는 그러니까 반도체나 중국 소비 말고는 업종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그럼 결국 뭘 골라야 되냐?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 중에서 올해 좋아지는 걸 고르는 게 저는 좀 지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네. 요새 주가 올라가는 것들 보면 얼마 전에 그 SKC 코오롱 PI가 실적 발표하고 네. 실적은 무난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주가가 한 10몇 % 올라가 버렸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올해 실적 전망치가 크게 상향이 돼 버렸어요. 예.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가지고 이제 결국 안 맞는 경우도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. 저거 믿어서 뭐 하나. 솔직히 그런 얘기도 하세요. 그러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. 네. 근데 그거를 믿고 하셔야 돼요, 지금은. 왜냐하면은 그거는 3개월, 6개월 후에 그때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 미래 기대감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이 얼마 나올지 올해 반도체 가격이 어떨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? 근데 난 그거 확인 안 됐으니까 반도체 아예 안 하고 있을 거야. 확인될 때까지. 그럼 이미 주가는 두세 배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다는 거는 주가가 싸다는 얘기고 올해 좋아지는 걸 찾으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좀 골라본 거는 일단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삼양 패키징, 나스미디어, 뭐 인토로즈, SKC 코오롱 PI
컴투스, 파라다이스, 메일유업 이런 종목들이에요. 근데 이들 중에서 지금 당장 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제가 두 가지만 예. 한번 추려왔는데 먼저 삼양 패키징 이건 정말 부담 없습니다. 1년 내내 주가 빠져가지고 그 페트병 아시죠? 네. 페트병인데 그 아세텐이라는 또 페트병이 있어요. 무균 충전하는 거. 아. 우리 커피나 거기에 이제 우유가 들어간 음료들은 금방 상하잖아요. 상하니까 네. 이 무균 충전을 해야 됩니다. 아하. 그걸 아세틴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만드는 국내 1위 업체인데 이게 주가가 엄청 빠져 있어요. 실적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. 근데 얼마 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올려버렸어요. 예, 그리고 올해 실적도 더 좋을 것 같은데 PER이 5배밖에 안 돼요. 많이 빠져가지고 전혀 부담 없는 종목이니까 지금 트렌드에 딱 맞고 두 번째는 인터로저인데 단기론 좀 올랐는데요. 주봉을 보시면 이제 시작이에요. 정말 한 2년간 빠졌습니다. 주가 정말 못 가가지고 그 아시겠지만 그 컨택트 렌즈 있죠. 네. 요거 만드는 기업이고 뭐 컬러 렌즈, 일회용 렌즈. 근데 일본에도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하는데 역시 이 종목도 4분기하고요. 올해 실적 전망치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주가 뭐 PER로 보면 한 13배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나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쟁사들이 보통 이 렌즈 만드는 기업들이 PER 20배 이상 주거든요. 네. 근데 한국 기업에 한 이유로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도 좋지만 지금 좀 한번 고민이 되신다면 삼양 패키징하고 인트로저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전혀 다른 내용일 수는 있는데 네. 실적에 대해서 상향 조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드렸던 현대차 실적이 나왔는데 네.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네네. 올해 더 잘 될 거야라고 증권사에서 좀 전망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뭐 주가야 언제나 이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전략이 가능한 또 현대차다 보니까 네. 현대차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뭐 그러니까 실적만 보면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. 현대차 정의선 이제 부회장이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바뀐 게 미래 자동차라는 네, 거 엄청 얘기들 많이 나와요. 예. 전기차도 지금 올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. 그럼 결국 돈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.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들죠. 그거를 당장 뽑을 수는 없어요. 전기차 만든다고 당장 흑자 나는 거 아니잖아요. 네. 몇 년 후에 나니까. 그래서 현대차가 기존 제품으로는 좋은데 미래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좀 그런 모멘텀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현대모비스를 좋게 보고 있어요. 아하. 그거 수혜는 다 현대모비스가 받거든요. 그러겠네요. 그래서 자동차 실적 좋지만 오히려 모멘텀 면에서 모비스를 한번 보시는 아니면 부품주나 이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현대 모비스가 지금으로선 더 매력적이다 네. 얘기를 해줬어요. 다만 현대차 뭐 실적 워낙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장 막판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네네.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후에 투자 전략 네. 간단하게 네.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 연휴 전에는 주식 항상 사야 된다. 뭐 매년 말씀을 드리는 얘기고 왜냐하면 과거에도 설 연휴 전에는 이런 이벤트가 없어도 항상 빠졌어요. 근데 올해 또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조정을 받았는데 어쨌든 폐렴 이벤트도 조금 진정됐으니까 주식 비중 확대하시고 다만 순환매보단 저는 그냥 선택입니다. 종목들 지금 다 선택되는 종목들만 저는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. 연휴 이후에도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하세요. 증권사 들어가셔서 보고서들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볼 거 없는 건 다 지키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거, 증가하는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상향 조정하는 게 있어요. 뭐 10억 예상했는데 20억으로 바꾸는 의견들이 있어요. 그런 거 찾으세요.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그런 기업들이 의외로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종목 찾기에 신경 쓰셔가지고 지수 연연하지 마세요. 뭐 지수 빠지면 그런 거 더 싸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.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주 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